불용문자 가지고 그렇게 자꾸 질문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야에 있는 독자들이 장명을 해주면 이거는 불용문자인데요, 어디서 보니까 불용문자인데요, 이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해례본하고 운해본 그 차이를 얘기를 했죠. 여전히 지금도 운해본 가지고 저 잘못 생각하고서 자꾸 질문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앱에서 보면 별 얘기가 다 있거든. 그런 얘기를 따져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불용문자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드릴게요. 제일 쉬운 예로 자꾸 질문이 들어와. 이 여름 하자가 불용문자로 책에 나온대요. 저는 이 여름 하자가 왜 불용문자로 이렇게 장명하는데 장명책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 모양이라 왜 불용문자로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저희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는 머리혈에다가 뭐 더한 거예요? 천천히 걸으세요. 여름철에는 덥죠? 더우니까 털모자 같은 것도 쓸 일 없겠지. 차양막 같은 거 시원한 거 그런 거 쓸 테지. 입어도 런닝셔츠 같은 거 입고 몸통 드러내는 거죠. 반바지 입죠. 중국 사람들 특히나 그쪽 지역에 중원지방에 가보면은 우통 벗은 사람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 놓고 그때는 더우니까 땀나니까 많이 뛸 일이 없어. 빨리 걸을 일도 없어. 천천히 행동하는 것이 어떤 철이라? 여름철이라. 그런데 이게요, 각골문에 이렇게 본 거 보면은 머리에 관을 쓰고 춤추는 모양 쪽으로도 나와요. 이게 뭔가 하니 여름 제사를 지낼 때 머리에 관을 쓰고 제단에서 춤추는 모양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불용문자요?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나라로 하나라라고 하는 저 우임금이 황하의 치수를 잘해가지고 그 하나라를 건국한 거죠. 그래서 하우시익을 하잖아. 그러면 그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클 하자로도 쓰이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불용문자가 되는 것은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불용문자가 돼야 될 하등 이유가 없는 거라.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즐겨 써요. 제가 또 많이 씁니다. 장명하고 호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하는 얘기요. 이게 여름 하자는 제가 생각하기에 병정화를 같이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이게 비대너도 있지만 더우니까 그러면 이게요, 특히나 이 한습 사주에서 한하고 습한 사주에서 저걸 쓸 수 있어요. 그럼 자, 병정화를 같이 가지고 있는 한자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 거 아니? 남령남자가 또 있죠. 이게 남령남자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테지만 여기에 무성할발이 있거든요. 이 글자가 무성할발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나무목에서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게 뻗어가는 모양에서 이게 무성할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령남은 남쪽이면서 특히 나무목이 많이 필요한 사람, 큰 나무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남령남자 쓸 수가 있어요. 다음에 병정화가 직접 보이는 게 팔걸경, 빛날경 이런 글자도 병정화 같이 쓸 수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름자에 이런 글자들 남령남자, 여름하자 이렇게 병정화 같이 있는 거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름다울 미자도 불용문자래. 저희 아름다울 미자가 왜 불용문자가 돼야 될까요? 네. 제가 한번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사람 인자에 사람 위로 지나간다고 해서 네. 한자가 세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사람 인자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 인자에 이게 들어가서 요게 들어가서 큰 대자가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큰 대자 들어가는 글자는 아무것도 못 쓴다. 예를 들어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은. 그런데
이거는 파자에서 나온 얘기라. 이건 자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파자하고. 그것도 그럴듯해요. 그러면 파자가 아니고 자원오행에 입각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양양하고 큰데라. 그러면 양양하고 큰데는 무슨 양이요? 큰 양이잖아요. 그러면 큰 양이라면 살찐 양이네. 살찐 양이면 오동통한 양이네. 삐쩍 마르면 그놈의 양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삐쩍 마른 양은 쓸모가 없어. 살찐 양만이 가치가 있어. 무엇 때문에 가치가 있을까요? 하는 얘기요. 고기가 풍성하겠죠. 또 고기 먹기 위해서 양만 기르는 게 아니야. 또요. 털이요. 삐쩍 마르면요, 털이 오글오글해서 하나도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우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크고 살찐 양이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고 보기도 좋아가지고 이게 아름다움이요. 그러면 이게 왜 불용문자가 돼야 돼? 저는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양이 들어가는 글자 중에서 불용문자가 돼야 되는 정말 진짜의 불용문자가 나오는 글자가 있어요. 요게 무슨 글자죠? 상서로울 상. 상서롭다. 상서로울 상자인데 재단에 바치는 양이라. 그럼 내가 희생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희생물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야 희생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개똥밭에 불러도 어디가 좋다 그래요? 이승이 좋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름자를 재단에 바쳐질 이름으로 왜 내가 받고 태어나가지고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네, 이런 글자. 그 다음에 양양이 들어가서 되게 좋은 글자가 나오는데 날아오른다는 날상자요. 비상이라고 할 때 저거 써요. 날상 날개상 거라는 건데 양이 뭐 달았어요? 양이 어떻게 해서 날개를 다노? 양이 날개 달고 어디로 올라가요? 저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내 몸을 희생양으로 바치는 거지. 이 글자 써놓고 안 아픈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정신적으로도 고통받아요. 이런 게 불용문자지. 그래서 저희가 자해를 해봐야 돼요. 자해를 해보면 불용문자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그 밑자는 그런 오행 중에 어떤 오행이 있나요? 아니면 오행으로 따지지 마세요. 오행은 없나요, 밑자는요? 지금 여기에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 오행이 없어요. 첫째 자원에서 오행이 없고 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금생수 하는 거지. 요것도 상이니까 금생수 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굳이 오행으로는 이것은 금생수요, 금생수하는. 그러니까 금수를 같이 가지고 있는 오행이지. 그 다음에요, 저 복복자가 불용문자래요. 복복자가 참 많이 불용문자라 그래요. 혹시 이거 왜 복복자가 불용문자인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전혀 몰라요? 이게 제 이름인데요. 아니, 내 이름자기 때문에 관심이 유독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불용문자 소매서면 나 지금까지 이만큼 잘 살았을까? 이거 자해를 해보면 이것처럼 좋은 글자가 또 없어요. 맞아요. 네. 예, 저희가 어디 한번 자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제사 지내는 글자예요. 제사 지내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가득 찰 복이잖아요. 이게요, 여기 술병에 이렇게 있어요. 술병에 술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끝까지 다 안 담아요. 목에 찰랑찰랑 안 담아요. 남겨요, 약간요. 조금은 남긴다고요. 여기 가득 차 있는 모양이 밭전이에요. 술병에 술이 끝까지 가득 채운 거 아니야. 제대로 조금 남기고 채우는 게 그거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사를 지낼 때 잘 익은 술을 가지고
제단에 바치는 글자인데 우리 제주를 만들 때는 독주를 만듭니다.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은 거로 만들어요. 알코올 농도가 높은 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무엇부터 선택을 잘해야 됩니까? 이것은 신전에 바쳐야 될 술이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부터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재료부터 선택을 기맥히게 잘합니다. 굉장히 정성 들여서 누룩을 쓰고 매주를 만들고 그래서 재료하고 정성 들여서 이게 빚습니다, 술을. 그래서 그 술을 다 이거 가지고 제단에 바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정성이 드는지 보세요. 그렇죠? 정성 들였죠, 과정이 있죠. 그래서 과정을 중시해 가지고 정성을 들인다는 뜻이 있어서 그거를 바칠 때 윗분이 너 참 이뻐 그렇게 하고 복을 줘요. 그러면 이 글자 정성도 있는 글자고 재료 선택에서 단것까지 시간도 필요하고 자 그러면 좋은 술은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어떻다 그래요? 아유 그게 좋다 그러잖아요. 아유 그 글자가 복복자인데 그러면 이 지자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 복지자야. 이거는 복복자고 이건 복지자인데 음가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그칠지 머무를지에서 왔어. 그러면은 자 이것은 제단인데 이게 그칠지자야. 그럼 한 번 복을 받았으면은 그 복이 그쳐 있어야 돼요? 나가버려야 돼요? 사람 누구나 나한테 복이 한번 들어오면은 그 복 계속해서 가지고 싶잖아요. 아니 좋은 운이 들어왔으면 이 운이 계속해서 들어오기를 그냥 계속해서 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가요? 그건 굉장히 힘든 얘기요. 지속적으로 정성을 들여야 복을 받아. 거기 그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복지라고 할 때 정성 들여 받은 복을 내가 그치도록 하려면은 그 정성이 지속돼야 된다. 성의를 했으면은 성의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성의를 하고 또 성의를 하고 또 정성 또 들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복지요. 그래서 복지국가 하는 얘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제사시 들어가서 복 들어오는 글자가 그렇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름자에 저희들 잘 쓸 수 있는 이 복호자 보자고요. 그러면 이쪽에 건 뭐요? 옛고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서부터 있어 온 복이네. 근데 지금도 그 복은 있어. 근데 그 복을 짓느냐 안 짓느냐는 누구한테 달렸어? 나한테 달렸죠. 그러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얘기는 나 자신한테 달렸어. 복은 옛날서부터 있어 왔어. 그러니까 나 복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얘기지. 그러면 복복이 왜 불용문자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여전히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불용문자인가 사람들이 자주 쓰는 글자 중에서 불용문자가 많아요. 제가 앞으로 그거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거 지부자죠. 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네. 한없는 공간으로라네. 이 집면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간머리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집면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 집이 남자가 사는 남편 집이 이게 집가자예요. 아내가 사는 집이 집실자야. 그래서 집실, 방실, 아내실 그러잖아요. 집각을 할 때 가장이라 그런다고. 이거는 그냥 보통 집이라. 이런 보통 집이 있는가 하면은 벼슬관 할 때 이 집은 어떤 집이라? 관청집이야. 그러면 이 집궁 하면은 어떤 집이라? 궁궐집이라. 그런데 보니까 이 지분은 우주의 집이네.
그럼 자보자고요. 이 집이 적게는 일반인이 사는 집, 크게는 관청집, 대궐집, 또 하나는 하늘집. 이렇게 집의 종류도 다양해요. 그랬을 때 이게 왜 관없는 공간이 되느냐 얘기요. 저희가 요거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를 어조사후라 그러잖아요. 어조사후가 뭐요? 말한다는 뜻이요. 이게 말할 우자예요. 그러면 이 호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어조사해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거 다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말한다의 뜻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채할과 그럴 때 이거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크게 한다 그래서 이거 과장한다 할 때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오면 다 말한다의 뜻이 들어와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겨울철인데 이게 실내가 아니고 바깥이라고 하면 이 따뜻한 김이 서려나가는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예. 그래서 흔히 요즘 코로나에서 뭐 비말이 퍼진다니 뭐 그러잖아요. 이게 퍼져나갈 거라. 이게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요. 그래서 무한히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요, 한없는 공간 우라고 이게. 그런데 우주라고 할 때요, 이건 집주자예요. 집주자인데 요거는 집면에다가 집은 집인데 말미암을 유자. 이게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자보자고요. 저번에 갑골문 할 때 갑자가 이게 소전체에서는 뭐라 그랬죠? 소전체에서는 이렇게 싹이 있어가지고 밀어 올리는 글자라 그랬죠? 그런데 이건 거꾸로 돼 있네? 그러면 요게 싹이 이렇게 해서 위로 밀어 올렸으면은 큰 나무가 돼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곡식이 달리는 그 모습이 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과가 열렸네? 그러면 이게 꼭지네? 요것은 씨앗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요거는 저 커가지고 열매가 열려가지고 꼭지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세요. 꼭지로 말미암아. 열매가 달렸다. 그러면은 이건 밀어 올리고 이거는 열매 달린 거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요 꼭지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이 공간에 달려 있는 것이 이게 뭘까요? 우리 열매처럼 우주 공간에 달려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해, 달, 별 이런 것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 형체하고 똑같다고요. 이거 형이 사학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형이 하학으로 보면은 자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집주자인데 무한의 시간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 시간이니까 이게 시입니다. 공간이니까 이건 공이에요. 그래서 시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시공을 초월해서 할 때. 그런데 사람 이름자에 우자를 써. 김우중, 배우그로 이렇게 썼다. 그럼 어떨라나?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 이름자에 우자 딱 써놓은 거 보면 야, 이 아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우자를 써? 그런데 저희 선생님들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원장님, 내 가르치는 아이가 이 우자 썼는데 어때요? 그러면 걔 성격 어때요? 일반 학생들하고 틀려요. 생각하고 하는 게. 크게 되려면 엄청나게 크게 되겠죠. 근데 저 짐을 지고 어떻게 일평생 살으라고? 예? 아니, 한없는 공간 오가지고 어떻게 일평생 살으라고? 주자도 마찬가지. 가끔 가다가 이 이름자 아이들 쓴 거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어떤 때는요, 닭살 돋는다 그러죠? 제가 닭살이 정말 돋아요. 다른 글자하고 합친 걸 보면 기맥히거든. 이런 것이 저는 불용문자라고 보는 거지. 왜 여러 마자니 복복자니 아름다울 미자가 왜 불용문자가 되어 있느냐. 자해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들이 키워야 된다 그 얘기죠.
정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해가한테 묻기를 당신 붓글씨 쓸 수 있느냐고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아니 서해가한테 당신 붓글씨 쓸 줄 알아요? 그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구 선수한테 당신 야구 방망이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저한테 음용오행, 자원오행 이게 왜 틀리느냐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기도 안 찬 질문이거든. 그런데 참 어쩔 수 없다. 제 유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질문 안 해. 그런데 꼭 어디에 매달리는 거 아니 무슨 앱을 보잖아요. 아니 장명을 해주면은요, 개명을 해주거나 장명해주면 꼭 앱하고 뒤져봐요. 뒤져봐 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걸리는 게 왜 없겠어요, 다른 앱하고. 그러면 꼭 강의를 해봐요. 그거 답변하기가 가장 불편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